2021년도에 우리나라도 특별 그 귀화자라고 하는 특별 귀화법으로 해서 이제 아프간인 난민들을 난민이 아니죠. 그 아프간 그 탈레반 군주국, 그러니까 이슬람 군주국이 만들어지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 그 중에서도 한국인 우리 한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은 특별 이제 뭐 미라클 작전으로 이렇게 다 그 특별 귀화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지금 우리나라로 다 모셔왔는데요. 어찌됐건 1921년 8월에 8월에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이 다시 카불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2002년도에 미국의 항구적 평화 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탈레반 정권이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을 했죠. 근데 이제 과연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그 의구심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포괄성이나 정도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걸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부나 이런 것들이 국내외 합법성이나 합법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됐다라기보다는 그 내부 결속, 탈레반 내에서의 그 분파들이 서로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결속을 한 거라서 국제사회의 불인정,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다 이제 무슨 동결을 한 거를 풀어주고 있지는 않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국내외 저항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높다기보다는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정부 구성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2021년 9월 7일 발표된 정부 구성 보면 여성하고 소수민족들이 다 그다고 시아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원조와 투자가 받기 어려워진 게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소수민족들도 다 포함하고 거기 있는 내각 구성원 중에서도 이제 여성이나 그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배제적인 되게 이렇게 독단적이고 배제적인 정권이 아니라 진짜 무슨 열린 용광로 정부 소위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포용적 정부 구성 약속했지만 그게 다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파슈툰족들이 그 33개의 내각 자리 중에 그 30개를 가져가면서 완전 이제 탈레반 부족주의 탈레반 그 정권이 시작되는 거가 됐죠. 그리고 시아파가 완벽히 배제됨으로써 또 다른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딱 낳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영자, 33명, 내가 뒤에도 잠깐 나올 거지만 그 33명의 대부분의 그 내각 지명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탈레반 집권이 이렇게 1996년도에 집권을 했을 때 그 일기 유명 인사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탈레반의 집권이 지금도 요즘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더 차별받고 있다. 점점 그 완전 이슬람 그 탈레반 일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당연한 수순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재집권 역량하면 다시 탈레반 제1기 정권을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파키스탄 자체가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내부 역량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하크니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 친서구 그 협상파랑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족파에서 세 개 분파가 지금은 이제 그냥 화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직 내부 분열 가능성은 지금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20년간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무장 투쟁을 벌여온 그 탈레반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그 온건파들, 이 사람들은 보통 2010년도에 원래 그러니까 미군한테 잡혀서 포획이 돼서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협상이 2017년, 2018년 협상이 재개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도하로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지금 탈레반이 계속 치열하게 미국과 싸웠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있는 탈레반 세력들에게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느낌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직접 이렇게 상해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싸우던 존재인데 그냥 꿀 빨고 편한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이랑 협상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내부 갈등은 지금 크게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보수파 하크니 네트워크, 파키스탄과 연계된 그리고 외교 협상파 정치 세력 압둘 가니 바르다르 바르다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총리로 있는 사람 외교 협상파 그다음에 중앙군 통제 세력 그래서 물라 모함마드 야쿠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탈레반 부족 내에서 싸웠던 중앙군 세력으로 있었던 세 세력이 지금 조금 약간 소위 말해서 계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탈레반 일기 정권 관련 경험이 없는 젊은 군 지휘관들이 원로 지도자들보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기 때 통치를 했던 탈레반 세력, 그래서 지금 5위층의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과 지금 젊은 지도자층, 그래서 소위 말해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현장에서 전쟁을 치렀던 젊은 세력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싸웠던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탈레반 일기 지도층이 좀 약간 명망 가고 그리고 좀 첫 번째 탈레반 96년 97년 아프간 94년 이후에 첫 탈레반 통치를 이뤘던 세력들을 존중을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랑 비슷하게 586 세력들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밑에 세력이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탈레반 내에서도 이제 진짜 전쟁을 이끌었던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미국과 오히려 이제 일기 세력들은 일기 통치를 하고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미국과 국제사회, 국제놈을 좀 지켜야지 우리가 국제 원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국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겼던 반면에 지금 젊은 지도자층들은 조금 더 강경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조직 내부 분열 가능성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고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팬데믹 사건도 그렇고 국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강경파들도 분명히 있고 내부 갈등은 있지만 이 강경파들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간 전국군 병력도 다 실직한 상태고, 그 다음에 탈레반 파이터들로 싸웠던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IS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밀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전투 병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프간 정부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이 세력들이 다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국가 재정이 안정이 돼야지, 소위 말해서 국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부 갈등도 있고 하지만 국제사회랑 맞춰가면서 동결된 IMF 자원이나 여러 가지 동결된 자기 돈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세 세력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세력이 이렇게 싸움을 할 거지만 그래도 권력 투쟁을 할 거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국가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수나 이런 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겉으로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제 경제 재원 부족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제 글로벌 놈을 맞춰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선 실패한 이런 얘기들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계획이 소위 말해서 2002년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제 그 탈레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좀 약간 그 세속주의 정권을 세속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추동했던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정책을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간 거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고 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다양한 뭐 미국 의회 산하에서 하는 그 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제거 특별 감찰기구가 있어서 그게 매년 그 미국 의회에 레포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19년간 1,450억 달러를 재건 자금으로 국방부 및 관계 기관들이 지출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830억 달러가 아프가니스탄 방위군 자금으로 다 들어갔는데 끝내는 8월 15일 날 우리가 2021년 8월 15일 날 봤듯이 그 막지도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냥 그러니까 쓰여졌던 자금 자체가 소위 말해서 국가 재건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국가 재건 성공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제 실패로 됐죠.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카불 정권이 지방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그 시골이나 그런 이제 산간 지역이나 여기는 그 중앙 정부군의 그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이걸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시켜줘봤자 이게 다 나중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한테 뺏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 카불이나 도심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그 개발을 했고 그 도심이 선생님들도 다 알겠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인구 구성의 도시화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30% 미만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70%의 대다수의 인구가 이런 그 국가 재건 프로그램 안에서 포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불만을 탈레반들이 잘 이렇게 흡수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가 재건이 저렇게 큰 돈을 썼지만 실패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제일 가장 크게 요번 때 이제 선생님들과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그 도하 협정이 그 탈레반 카불 정권이 배제되고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그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가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을 이렇게 왜 못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아실 테니까 이게 넘어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행정 입법조직기구 중에서 사법 기능을 어떻게 그 탈레반 이전에 그 카불 정권이 잘못해서 무너졌는지 또 그 공백을 어떻게 탈레반이 자기네들의 그 샤리아 법정을 잘 설립해서 국민들을 좀 보호하면서 갔는지 그거에 대해 그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그 여론의 마음을 얻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가면 예.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탈레반 정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 과도 정부가 아니라 지금은 정부가 됐죠. 아직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군주국 사법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떻게 얘네들이 하는 샤리아 법 체계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는 확립이 안 됐는데 이거를 다만 탈레반의 재집권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그 사법체제 구축 실패로 인한 공백을 탈레반의 샤리아 법정이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기에 샤리아 법정을 통한 사법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5개월 전에 썼는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01년 탈레반 실각 후에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는 서부 국가의 사법체제를 적극 수용해서 현대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였는데 탈레반 집권 이전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시설 사법체계는 삼심제도, 우리도 삼심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었고 민사, 형법, 행정,
군사 재판을 분류해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정부처럼 똑같이 사법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탈레반 집권한 정부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2001년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의 사법체제의 문제점은 효율성 및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과 20%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네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법부 판결을 받겠다고 밝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법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분쟁이 있으면 자기는 아프가니스탄 그 법정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네가 이걸 법률 서비스를 받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탈레반 법정 가가지고 직결 그 법정 가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탈레반의 샤리아 법정의 경우 자신들의 주변에서 열리고 재판 및 법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사법 시스템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법부 체계를 믿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2006년. 2018년 설문조사에는 이런 상황이 조금 개선돼서 46%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있을 시 중앙정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적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러나 2018년 설문조사에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정부의 사법체계에 비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지 않고 부패도 높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70%의 국민이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특성상 서구적 사법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기에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노아 코벤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리포터인데 기자 소위 인디펜던트지의 영국 기자인데 이 사람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의 제1안보 위협은 탈레반의 무력이 아닌 자국민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사법체계 구축이 실패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워낙 중앙정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보통 우리가 휴먼 시큐리티, 인간안보라고 하는데 인간안보, 자국민을 지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외부의 침략에서 군으로서 아니면 경찰력으로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치 체계인데 법을 통한 통치인데 그 법에 대한 보호를 국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에서 나의 법적 근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탈레반이 그 공백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법적 보호, 그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준다라고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거를 즐겨서 받았기 때문에 탈레반이 그냥 단순히 무력적으로 잘 싸우고 게릴라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이슬람의 가치를 잘 이렇게 포장하고 전달해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법체제,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failed state로 아프간 국가가 간 거를 탈레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기네들의 샤리아 법체계로서 받아준 것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도 정부, 더 나아가 탈레반 통합 정부의 사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와 투쟁 중이었던 2001년, 2021년까지 20년간 운영되었던 탈레반 샤리아 법체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다 알겠지만 탈레반은 한발리아파에서 온 그런 법학 체제를 따랐거든요. 근데 2001년 정권을 잃은 이후에는 보다 유연한 샤리아 해석을 하는 하나피 학파 쪽으로 많이 회귀를 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기가 시작합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법 이렇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좀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 공식 문건에 따르면 탈레반 이슬람 법관들은 오스만 제국 통치 당시 하나피 법 해석을 따를 것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걸 코드를 그대로 거기서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도대체 쟤네들 못 믿을 약간 터번스 매드물러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약간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탈레반의 샤리아법 체계가 1996년, 2001년 당시 엄격한 한발리아파 샤리아법 해석에서부터 진일보한 체계로 구축될 수 있던 것을 의미를 하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 탈레반이 상술한 국가와 같이 민법, 샤리아법을 병행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법 해석 및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이제 이슬람 군주국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 알카에다의 영향으로 인한 엄격한 법 집행에서는 확실히 완화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보면 되게 웃긴 게 이제 또 샤리아 법정은 뭐 여기 워낙 전문가들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이게 원래는 단신제지 않습니까? 샤리아 법 자체가 물론 이제 단신제라고 하지만 이후 법 그 까디가 바뀌면 이제 그거 재심을 하고 그 이전 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했나 이렇게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심을 하는 이게 되는데 이제 단신제 때문에 받았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서 탈레반은 실각 이후 2009년부터는 샤리아 법원 구조를 3심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사법체제 내에서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1차 샤리아 법정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열리며 항소심 진행한 주 단위의 2차 샤리아 법정은 상황에 맞춰 개최했고 3심에 해당하는 3차 샤리아 법정은 탈레반 대법원에 위치했던 파키스탄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탈리반 샤리아 법원에서도 3심제가 운영되었지만 항소심도 극히 드물었던 건 사실인데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좀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샤리아 법정을 자기네들 직격 심판을 하는 그런 거기를 샤리아 1 법정을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다 우리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주 단위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 탈레반 부족들이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심을 했던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3심이 필요하면 수프림 코트 비슷하게 파키스탄의 탈레반들이 이제 카불 정권에 피해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느슨하지만 나름 3심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나 탈리아 샤리아 법정은 여타 이슬람 국가 샤리아 법정처럼 서구 사법 체제와 같은 검찰과 법원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기록할 속기사, 원고, 피고 배석한 뒤 양측 주장 증거 바탕으로 판결을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샤리아 법정, 탈레반이 예전에부터 하고 있던 그 법정 그대로 가서 정확한 의미의, 3심, 법정, 사법체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어찌됐건 좀 약간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레반 법원은 3심제가 운영될 정도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공식 정부가 아니었던 만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장소가 지정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현재 정권 창출에 성공한 탈레반 과도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죠.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가 구축해둔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샤리아 법원 3심제를 자기네들이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법정은 그러니까 비슷한 3심제로 같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법정을 신청을 하면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신청하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게 좀 약간 너무 샤리아적이고 서구법이랑은 좀 괴리가 있지 않나 하더라도 그 법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법정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열어서 처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원고에 의해 피고가 된 이는 탈레반의 보호를 받으면 자신이 비용 지불할 필요 없이 법정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경찰이 하는 행동까지 탈레반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신변을 이제 구속해서 법정까지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고 법정을 받을 수 있게 원래 이게 경찰 공권력이 해야 될 것들을 탈레반들이 그런 법률 서비스나 이런 공권력 역할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도 절차는 탈레반이 판결의 대상인 원고와 피고를 꼭 법정에 출석시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국가 공권력 집행에 준하는 실행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고 근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법정 출석에 있어서 때로는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잡아오는데 막 갖다 때리고 막 이렇게 납치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물론 이는 문명화된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격한 공권력 집행할 때 경찰이 가서 체포하고 수배자면 이렇게 수배해서 잡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가니스탄, 이게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뭐가 문제였냐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사기죄를 하고 정부 경찰을 피해서 탈레반이 있는 산간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면 경찰이 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탈레반 마을에 가서 막 수색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앙정부가 더 개판이고 차라리
이런 뭐 범죄자나 이런 게 누굴 살인하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면 차라리 탈레반 부족장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잡아주십시오 하면 경찰은 2년 3년 몰라요. 행방불명이에요 이러는데 탈레반 애들은 뭐 두들겨 패든 잡아서 오던 얘들 잡아오니까 그리고 법정에 세워주니까 이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개판인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카불 정권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 애들이 집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뭐 이게 간단하게 말하고 한 분야만 말하니까 이렇게 짧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카불 정권의 부패며 무능이 꼭 이런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꼭 그것뿐만 아니라 탈레반 애들이 좀 폭력적인 군사 작전 실행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런 부분들 이 보고서에는 제가 담긴 담았는데 제가 조금 오늘 발표에서는 좀 집중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 카불 탈레반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했냐, 단순히 미국의 실정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전에 카불 중앙 정권의 그 실책들, 근데 그 실책 중에서도 정말 국가 기능 중에서 하나의 되게 중요한 사법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고,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 카불 정권이 제공하는 그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했고, 오히려 탈레반이나 이런 애들이 제공하는 이런 사법 체제를 더 신뢰를 했고 또 그 탈레반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되게 그 과거의 탈레반 집권 일기의 그 엄격한 사법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좀 나름대로 뭐 진화죠, 진보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들이 지금의 물론 제가 지금 탈레반 정권을 옹호하고 이 정권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아프간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에 성공을 했나 그 관점에서 이런 사법 체계나 사법 시스템에 관련한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서구 서양 그 법 체계나 학문에서도 이건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살람누리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한번 들으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어떻게 재집권을 했나 그냥 종교적 힘인가 아니면 미국의 실책인가 그걸 넘어서 조금 그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면 살람누리의 취지인 좀 약간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중동 지역을 좀 이해하는 거를 좀 깊이를 좀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승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알겠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살람누리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탈레반이 재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 등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쉽고 그리고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참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